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저속노화를 위한 운동습관 만들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운동에는 크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유산소 운동, 운동할 때 산소가 필요한 운동으로 주로 심장과 폐에 유익을 많이 가져다 두는 운동이고요. 근력 운동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부자는 근육 많은 사람이 부자인 걸 아시죠? 뼈가 아무리 튼튼해도 근육이 없으면 일어서지도 못하니까요. 유연성 운동은 특별히 관절 범위를 이렇게 좋게 관절이 잘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세 가지 운동이 다 필요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근력 운동이 참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 활동의 네 가지 수준을 살펴보면 비활동, 저활동, 중활동, 고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다 잘 아시니까 일주에 150분에서 30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이 가장 유익이 많고 노력에 비해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운동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물질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시겠는데요. 첫 번째가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입니다. Brain Derived Neurotropic Factor, BDNF 많이 들어보셨죠? 세포 생존과 성장에 관여하는데 특별히 뉴런과 신경교세포 생존과 증식, 그 다음에 프로그램된 세포를 죽게 하는 것 또는 죽는 걸 방지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신경전달 물질 조절자 역할도 하고요. 시냅스 생성과 증진, 그 다음에 일주기 리듬 조절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죠. 신경 보호와 복구도 하고요. 신경 보호하고 재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신경세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할 때는 뇌세포처럼 고도로 발달된 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재생한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소성 향상, 해마에서 신경세포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마는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향상성 중심 조절자로서 역할을 하고요. 비정상적인 BDNF 신호는 뇌졸중, 기분장애,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뇌를 한번 살펴보시면 꼭 이렇게 빨간 것을 보면 물음표처럼 생겼죠. 그걸 키즈핵이고요. 운동에 주로 관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상, 올라오는 모든 몸의 신호들을 다 받아서 전달하는 데고 시상하부, 호르몬들 분비하는 게 특별히 이제 많죠. 그죠? 그다음 시상하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녹색으로 보이는 데가 편도체, 우리 감정을 느끼는데 감정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죠. 두려운 감정. 그 다음이 이렇게 해마예요. 지금 해마가 가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세포들이 자라나서 뇌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 그러는데 특별히 치아 1항에서 하고요. 해마는 기억과 또 학습과 내비게이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해마에서 초록색 부분이 이렇게 새 세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DNF를 증가하려면 고강도 신체 운동을 하면 BDNF는 즉각적으로 증가된다 그러죠. 유산소 운동, 특별히 격렬하고 장시간 지속시 꽤 이렇게 빨리 해야 됩니다. 신경전달 물질과 신경 내분비계, BDNF, 해마에 있는 BDNF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베타 하이드록시 뷰틸레이트는 저건 뭐예요? 짧은 꼬리, 지방산이죠. 그러니까 그건 고기를 먹어서 단백질을 먹어서 아니고 어디에서 식이섬유가 많은 그 음식들을 먹었을 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BBB를 통과한다. 혈관 내장벽을 통과하는 물질이다. 우리가
몸 안에서 생성되는 대사물은 거의 다 통과하지 못하는데 이 물질은 통과한다는 거죠. 그게 생성되면 BDNF 프로모터가 활성화되면서 BDNF를 증가한다. 그래서 항염증, 항산화, 심장 보호하는 역할들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는 산화질소, 나트륨 억사이드. 신체 내에서 국부적인 조절 인자의 신경 전달 물질 역할을 하고요. 생성 장소는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혈관 내피세포에 대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뇌, 말초와 중추 신경세포, 그 다음에 폐, 내피세포, 혈관 내피세포, 염증세포, 기도신경에서도 생성되고요. 장, 특별히 장내 세균, 간에서 여러 기관에서 산화질소가 생성되는데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혈관 확장입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심장질환, 혈압저하, 항산화제 역할을 다 하겠죠. 산화질소 덤프 운동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걸 다 다루기는 조금 너무 긴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다루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이에요. 자, 혈당치를 저하하고 근육세포로 포도당을 유입시키는 것을 촉진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다. 뭐하고 관계있을까요? 당뇨병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당뇨병의 당뇨병을 개선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항염증, 혈관보건, 혈관 확장으로 심장질환, 동맥경화를 다 예방한다. 이 세 물질을 보니까 다 혈관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물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다고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운동을 하면 농도가 높아집니다. 에너지 대사와 염증 조절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를 대사가 잘 되게 하는 거 참 중요한 물질이죠. 근육과 간에서 지방 연소시킴으로 식욕, 체지방, 체중을 다 줄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운동 습관을 만들면 좋을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에서 제시한 건데요. 운동 계획하기 중강도 이상의 지속적인 운동을 계획을 해야 되고요. 한꺼번에 하루 운동량을 다 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나눠서 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거는 친구나 파트너와 같이 운동하면 재미가 있어야 뭘 계속 하잖아요. 즐길 수 있는 거 그렇게 하고 여유롭게 하기보다는 활기차게 운동하고 우리가 좀 느릿느릿하기보다는 조금 빨리 하라는 거죠. 식사 전에 운동 시작하면 그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식사를 하면 좋은데 특별히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식사 후에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강렬한 운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는. 근데 언제요? 특별히 저녁 식사하고 난 뒤에 너무 피곤해서 그냥 주무시면 안 되니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보기 사용하기. 만보기는 일본에서 만들어갖고 상술이다. 근데 사실은 만보기로면 여러 가지 운동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TV, 스마트폰, 끄기 그랬는데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신체적인 움직임을 자꾸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앉아있을 때 적절한 운동을 결합한다. 앉아서 다리를, 팔을 또 발을 움직이는 거,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자꾸 결합하시면 좋겠죠.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돈이 아까워서도 운동을 하러 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단기 목표를 설정한 후에 달성한 자신 스스로 보상, 나 한 달 동안 했네. 다음 달에도 또 해야지. 이렇게 6개월 이상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야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인내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운동 습관을 만드시고 이 습관으로 인해서 여러분 건강이 크게 증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